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한 97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8분기 연속 침체된 국내 경제가 하반기 들어 회복하리라는 정부의 전망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국내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사채 신속 인수제 부활, 채권 안정펀드부터 하이힐드 펀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기존 제도와 그간 미진했던 제도를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대표 13명 가운데 11명에서 12명을 대폭 교체합니다. 우리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대주주인 예보와 당국에 보고했으며 추천위에서 후보를 검증한 후 27일쯤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방 부동산 열풍이 부산에서 대구로 옮겨간 양상입니다. 전국의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올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작년 말보다 3.74% 크게 상승한 반면 부산은 오히려 0.21% 떨어져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모습이 무척이나 좋지 않습니다. 저녁 뉴욕 증시 등등 전 세계 증시가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우려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 우려가 현실로 딱 들어맞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한 넉 달여 만인가요? 다시금 500선 밑으로 내려오더니 회복은커녕 그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자, 상당히 좀 염려가 크실 텐데요. 먼저 지금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0.91% 빠졌고요. 16포인트 빠져서 1782.70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팔고 있죠. 하지만 매도 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60억대 정도면은 이 근래 들어서 나온 물량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오늘 대단합니다. 22.54포인트가 빠졌고요. 486.11로 무려 4.4%나 넘게 빠졌습니다. 주체별로 보면은 그나마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팔지 않고 소폭이나마 사들인 게 좀 이채롭고요. 기관이 많이 내다 던졌습니다. 이런 날 좀 받쳐줘야 되는데 기관이 던져가지고 오히려 낙폭이 굉장히 크네요. 원달러 환율 0.5원이 올랐습니다. 좀 안정화 국면을 보이고 있죠. 1161.9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4.4% 이상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다시금 좀 낙폭을 회복을 해서 한 1~2%대로 선방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보죠. 네, 내일은 일동주입니다. 코스피가 1800선을 이탈했죠. 1750선 지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또 2분기 실적도 함께 주목해야겠죠. 테마톡톡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소식에 보안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격 또는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정복 대표의 한국전자 인증이고요. 추세 매매 달인에서는 코스피 기술적 저점이라고요. 1780선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파악을 해야 될 구간이라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건지요.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발 쇼크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증시의 급락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가 6월부터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6월 들어서면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월 초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동성 우려가 회자되더니 전일은 이 이슈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전일 중국 증시 급락 원인으로는 골드만삭스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7.8%에서 7.4%로 하향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하향 배경을 보면은 중국 금융권의 신용 경색을 꼽으면서 유동성 이슈를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단기금리 시장을 보면요. 상하이 은행 간 금리인 샤이보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또 레포 금리도 10% 이상 지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런 은행들이 일시적인 유동성의 과부족을 단기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차입을 하고 또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단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 은행들이 당장 현금은 필요한데 시장에서 그것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부족하다는 것이죠. 캐시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먼저 그 이유를 계절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반기말이 되고 있으니까는 은행들이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고요. 또 7월 초에는 지급준비금을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자산관리형 상품의 상환 규모가 이달 말에는 1조 5천억 이하,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28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상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언급을 했는데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하고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상대도 충분하다고 또 언급을 했어요. 이런 은행의 스탠스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부유층의 자산은닉이나 사채 또는 비공식 금융권 등을 통한 대출을 이제 이런 그림자 금융을 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단기금리 상승과 중국 금융권 신용경색 등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초기 국면과 닮았다면서 우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대형은행들은 아직 국영은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자체도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구제를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일부 지방은행들이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낼 수도 있고요. 은행들이 대출 자산을 축소하면서 그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이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내 공급 초과에 빠진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경기 관련 국내 업종, 그러니까 소재나 산업재 업종 등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1800선이 깨졌단 말이죠. 1775. 지금 현재 이 정도 높이인데요.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더 내려갈까요? 예, 일단 현재 지수를 좀 진단을 하자면요. 매우 저렴한 영역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2002년 이후로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PBR이 1배를 하회한 것은 총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18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선행 PBR이 0.94배 정도 되거든요. 지난 10년간 이 선행 PBR이 가장 낮았던 경우가 금융위기 때였는데 이때 가장 낮은 PBR이 0.87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앞으로 금융위기가 다시 올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과매도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기 펀더멘털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이제 좋은데, 이런 투매가 나타나는 것은 유동성 장세에서 반락 과정에서 관찰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지금 싸게 보이는데, 비록 지수가 싸더라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이슈가 낙폭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통화 확대 정책은 비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이런 통화 정책이죠. 이 통화 정책이 종료되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유동화를 하고 변화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외국인을 보면요, 12거래를 연속 매도를 했는데 규모만 따지고 보면 누적해서 보면요, 5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것도 2000년대 이후로 사상 5번째 큰 규모입니다.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기록적인 매도세 보이면은 다음 달에는 매수세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월말 반기말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 하니까는 지금에서 보기에는 비록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은 다음 달엔 하락세가 진정되고 바닥 다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장 마감 전략 세워볼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가는 과도하게 저렴한 영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요인과 수급적인 요인에서 이런 과매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지금 매우 쌉니다. 심지어 실적이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평가된 영역이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증시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란 말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싸다고 진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떤 위축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지금 1700 후반인데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코스닥이 오늘 크게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용융자가 높은 종목들이 마진콜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ELS 관련 종목들이 녹인 구간 들어가면서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이제 진입한 종목이 로스컷 나오면서 물량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높은 장세가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기회를 노리는 입장에서는 싸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하고요. 저가 매집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간 종목들의 수익률을 정렬해 보니 전기전자, 화학, 건설, 은행, 철강 등의 업종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보고 지금 보면은 이런 대다수의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그리고 정유화학, 철강주가 일부 반등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한국 대표하는 업종인 IT와 자동차 중에서 IT는 숏치고 자동차를 롱을 하는 플레이 또는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소재 업종의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수적인 접근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선웅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내일 갈 1등주를 찾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치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급냉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빛을 발할 만한 종목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께서 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양적 완화 우려에다가 중국발 쇼크가 워낙 큽니다. 이 시장이 오늘 급냉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의 마음, 심정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좀 참담한 모습들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그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그 이제 원펀치, 투펀치까지 지금 시장에서 이어지면서 어떤 시장 분위기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고 부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그 미국 양적 완화 출구 전략과 관련돼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그 출구 전략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출구 전략이 긴축이 아니란 어떤 시각에 대한 확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앞으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큰 어떤 그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우려감 때문에 어떤 먼저 외국인들 매도세가 같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국채 금리, 특히 10년물이나 30년물이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온 모습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한 3%까지 근접했다가 지금 다시 2.5%대로 들어온 흐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소폭 좀 안정권에 좀 들어올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지금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중국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들입니다. 특히 지금 뭐 보통 그림자 금융 그리고 뒤에 그 이제 그 검은 금융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일단 고금리를 담보로 해서 어떤 시중 금리를 빨아들인 쪽이 이제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투신 관련된 어떤 운용사의 자금들이고요. 그런 자금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금 더 나은 전략, 그러니까 해외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나왔던 금액들이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달 말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런 흐름을 만기 상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신용 경색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중국 시장을 크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중소은행 관련된 쪽에서 오늘 중국 시장에도 상당히 낙폭이 좀 크게 이어지면서 시장의 부담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틀째 지금 5%대씩,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한 10%가
상해 종합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런 우려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달 말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소은행 쪽에서 중국 쪽에 나오는 어떤 만기 흐름들이 그래도 원활하게 잘 이어지고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감 대비해서는 바로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국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안 좋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염두를 하면서 좀 부진할 가능성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 흐름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한 2, 3주 내내 강조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들 매도세 그리고 삼성전자의 안정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중요한 흐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감이 좀 큰 흐름들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점, 특히 장중에 계속 반등 시도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 오히려 낙폭이 커지고 반등 시도 후에 무너지는 그런 안 좋은 패턴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점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이라는 점들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낙폭이 좀 커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많이 좀 잃어버리고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어떤 신용이라든가 어떤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들은 일단 무엇보다 좀 스톱을 하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위험 관리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면서 시장의 바닥권을 확인한 뒤에 접근하는 전략 쪽이 가장 더 지금 강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 회복할 듯 하다가 막판 가서 그냥 축 빠지고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계속 또 아래로 이제 발목 잡힌 듯이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보여서 더더군다나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다행스럽게 소폭이라도 사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한 매도세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 코스닥 시장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 심리 안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일단 500선이 무너지면서 기관들 매도세가 강화되는 흐름들 이 흐름이 오늘 투매를 불러일으켰던 데는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이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단 지금 이제 코스닥 자체 흐름들보다도 이제 코스피 흐름들 즉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후행적으로 안정권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과 코스닥 종목, 코스닥 업황 어떤 이런 쪽을 좀 접근할 때는 아니라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투자 심리 안정을 위해서는 일단 코스피 시장이나 아니면 주변 변수들 말씀드렸던 어떤 중국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끝나야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나 시장 흐름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가 어쨌건 1800선이 깨졌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한참 갈 길이 먼 걸까요? 일단 지금 흐름으로서는 어떤 코스피가 이제 1800선이 하회가 있다고 해서요. 이제 바로 여기서 시장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보다도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떤 바닥을 확인한다는 어떤 지수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아니라 어떤 정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흐름들, 어떤 외국인과 삼성전자 이 두 가지 흐름들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은 지수가 안정이 돼서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변 변수들에 대한 안정권이 지수를 일단 안정을 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지난 어떤 주봉상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고는 그 주봉상의 1750선 이 정도는 기술적으로 그래도 가장 확고하게 좀 지지할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수에 대한 무게보다도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들 그리고 주변 변수들에 대한 안정권이 가장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 흐름들이 아무래도 추가 하락 가능성도 계속 염두를 해두면서 시장 흐름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예, 일단
실적이 좋은데 최근에 주가가 낙폭이 큰 종목들도 상당수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적으로 버티는 시장 흐름들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가 어제부터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나마 시장에서 좀 견뎠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던 종목들이 어제부터 단기 낙폭이 좀 더 커지는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 실적보다도 지금은 수급 압박이 좀 더 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수급과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나아졌을 때 그 다음에 실적을 챙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시장 흐름들을 확인한 후에 어떤 실적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 그러면 지금쯤 사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금 그 타이밍을 늦춰잡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그런 가운데 여전히 2, 4분기 흐름들 그리고 조금 더 봤을 때는 3, 4분기까지 연장돼서 IT주, 자동차주 중심으로는 실적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1등주의 후보 쪽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시장에서 불안한 가운데 주식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일단 안정권 확인한 뒤에 어느 정도 그 전후좌우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개별적인 종목적으로는 어떤 자동차 부품 쪽의 우리산업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의 전기차 관련된 쪽 그런 쪽에 동양 EMP 그리고 잉크테크, 백산 어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1, 4분기 쪽에서 실적 흐름들을 양호하게 좀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최근에 낙폭이 좀 더 커져 있죠. 그렇다고 지금 바로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은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타이밍을 좀 더 조절을 하면서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적으로 일단은 비를 피한 뒤에 다음 시장 흐름들을 좀 더 보자는 전략 쪽으로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비를 피해야 될 국면인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1등 종목군들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종목군의 후보 정도의 흐름들은 이제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황 쪽에서 낙폭이 컸고,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이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어떤 바탕이 마련될 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바탕이 됐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투자 심리가 날카롭게 좀 반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좀 더 힘들다라는 쪽으로 일단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타겟군이나 그리고 관심 종목 쪽으로는 노려는 보시되 지금 당장 접근하시지 말고 오히려 흐름들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한 전략 쪽에 일단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차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날 가장 관심이 많았던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한 급냉으로 안 그래도 좀 정신이 사납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언론사 또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사건까지 터져서 이거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보안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샘플러스 정대희 멘토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열시 멘토 정대입니다. 네, 먼저 보안 관련주에 대한 구체적인 상승 배경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금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오전에 좀 상승을 보이고 현재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금일 미상의 해커로부터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가 위변조되고요. 일부 언론사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이버 관심 경보 발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청와대 홈페이지의 그 시스템이 긴급 점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고요. 또 거기에 따른 안내 문구가 떠 있는 상태이고요. 일부 언론사 또한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킹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힘에 따라서요. 이러한 최근에 그 보안 관련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보안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안 관련주 향후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전략은요. 지금 장도 좀 어렵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이 보안 관련 종목들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 즉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급등보다는 즉 점진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급등을 한 후에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향후 점진적인 상승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그 모바일 기기의 수요 즉 급증에 따라서 산업 자체의 좀 파이가 긍정적으로 좀 커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바일 기기의 출시라든가 그리고 그 기술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반면 아직까지 보안 기술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지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는 꾸준히 발전함과 동시에 또 이 기업들의 실적 또한 지금 재무를 보시면 양호하거나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사를 비롯한 은행기관들의 해킹이 또 얼마 전에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날로 해킹 수준이 날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점점 인터넷을 통한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요. 이 시장 또한 분명히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고 향후 주가는 실적을 동반해서 충분히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가능한 종목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추천주는 없고요. 왜냐하면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없고요. 관심 종목으로 좀 탑픽 종목을 뽑아드리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라든가 그 재무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그 보안 솔루션 업체의 가장 큰 기업이고 또 이름이 브랜드가 많이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요. 안랩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종목이 좀 넣어놓으시고 수급이라든가 그런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또 안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실적을 따라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다 보면 또 안랩이라는 그 정치 테마주의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양쪽의 모멘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안랩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라는 정대희 멘토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들의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아이테스트를 보겠습니다. 2% 현재는 수익이 나 있고요. 하지만 오전에 좀 내리면서 손절가를 터치했다 올랐다가 지금 또다시 다시금 좀 하락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테스트 지금 현재는 전일 대비해서 5.39%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진로봇 손절가 터치, KG모빌리언스 마이너스 4.4, 나머지 두 종목도 모두 7에서 9% 정도 빠지면서 손절가를 터치한 상태입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5.83%가 지금 빠졌습니다. 4%대에서 5%대까지 지금 낙폭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수익률 자체가 지금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진로봇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3.3% 손절가 터치인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조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저점이 오늘 금일 종가 시점이 코스닥이 오늘 투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수 자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오고 또 지금 스탁론이나 신용 그런 매매들이 오늘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같은 경우는 계단식 하락을 해왔고 오늘은 강하게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 코스닥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코스닥 월봉 오늘 저점을 찍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반등이 반드시 들어갈 상황이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보다도 우리나라가 사실 정말로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한 시장 자체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는 보유를 하는 것이 지금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 탐방도 저희가 이제 해본 결과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권 정도를 만약에 보유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조만간 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쯤이 아마 바닥일 것이다. 그런 진단을 내주셨으면 오늘 추가로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자면은 코스닥에 지금 물려있는 분들 오늘 막 무지하게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이라도 좀 팔고 내일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께는 오늘은 좀 참으라고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참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패턴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내일 이제 오전 시초가 같은 경우가 반대 매매 때문에 시초가가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나 이런 스탁론 그리고 이제 미수 같은 경우가 내일 아침에 지금 아마 오늘 같은 하락폭을 겪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또 들어갈 신규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우 지수나 글로벌 증시 자체는 그다지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빠졌을 때가 대부분 이제 저가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580선까지 지금 깬 이후에 지금 약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 자체가 코스닥이 원래 상승을 시도했던 그 가격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가격권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던지지 마시고 만약에 좀 많이 물려있는 분이시라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까지 좀 롱런할 그런 마음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인데 지금 막판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 서비스,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이제 국내 유일의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면서 이제 국내외 인지도를 구축한 상황이고 법인용 공인인증 시장 같은 경우와 시장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제도가 앞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공인인증 의무 사용 폐지 추진 관련 투심이 좀 위축되면서 좀 정말로 많이 빠졌지만 사실 사설 인증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고려한다고 봤을 때 실적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무너져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무엇보다도 이 가격권이 왜 메리트가 있냐면 수급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3,300원 이상 라인에서 연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해놓은 가격인데 그 가격권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 급락을 한 상황이고
이 종목은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가가 빠질 때 손절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정도가 하락하게 되면 로스컷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내일 당장 수익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중으로 공략을 봤을 때는 3,000원 한 달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는 3,000원 선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자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가 오늘 종가,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28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상황과 종목에 대한 장점 잘 저울질하셔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지만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잘 아시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기술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세 매매 달인 노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워낙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와 전략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버냉키의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이죠. 출구 전략 때문에 4거래일 동안 120포인트가 정도 빠지면서 지수 충격을 줬는데요. 우리나라 지수만 그렇게 충격을 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충격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나타나면서 버냉키와 플러스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 때문에 오늘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다라고 변동폭이 크게 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이제 전략의 이제 경제 정책이나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되고요. 양적 완화 이제 출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제 미리 지금 일찍 겪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나시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중국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코스피 지금 1780포인트죠. 1780포인트를 오늘 장 중에 깼다가 지금 장 후반에 이제 단시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2008년도 이후에 그리스 금융위기 이 지점이죠. 이 지점 그리스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유럽발 이제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그 처음으로 나타났던 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00 장 마감 이제 종가로 178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1650포인트까지는 이제 다시 봐야 된다. 이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다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최근에는 아까는 5% 이상 이제 빠졌다가 이제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5% 위로 지금 소폭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외국인이 처음에는 오늘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코스닥을 매수를 했었으나 지금 현재 7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 중간에 큰 폭으로 이제 한번 투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었고요. 거의 다 이제 기간은 이제 꾸준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가 5% 이상 빠졌었다. 그래서
이상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매수세로 조금씩 돌아서면서 5% 이상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이제 바로 반등은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기간을 거치고 이제 올라갈 전망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이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지만 추세 매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저희 저점을 이제 파악하고 있고 이제 저점을 178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낙폭이 많이 컸던 이제 IT나 자동차는 이제 지수를 이제 상승시키는 요인은 최근 주도주입니다. 오늘도 이제 자동차주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낙폭이 큰 이제 IT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3로 이제 갤럭시 노트 3로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그 판매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이제 부품은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 그러한 이제 플렉스컴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 3에 들어가는 이제 물품을 이제 오늘 8월 달부터 이제 구매를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뉴스도 뜨고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노트 3로 이제 좀 더 보시. IT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갤럭시 S 삼성전자를 한 번 더 믿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해서 이제 IT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가대 납폭주, 그리고 자동차주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항상 그 두 가지는 이제 담고 있어야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예.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상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신사업인 탄소 나노튜브 그 투명 센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이제 도입을 하면서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에 상한가가고 어제장에서도 이제 주가 조정을 주고, 오늘도 이제 코스닥 크게 낙폭을 보였지만 오늘 이제 50원 정도 상승, 50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만큼 이제 5% 정도 이제 코스닥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정말 이제 강한 종목이다. 이제 앞으로 원래 이제 코스닥이 상승으로 이제 원래 상승으로 계속 했었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가도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KMW도 역시 코스닥이 이제 낙폭이 크게 보이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통신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좀 더 이제 개선이 된다. 1분기 실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1분기만큼의 실적이 나와서 이제 1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면 이제 2분기도 그만큼의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가장 이제 외국인 기관도 같이 매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매도하고 이제 기관도 매도하는 종목 중에서 종목군이 많은데 이 KMW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이제 그래서 6월달 그렇게 크게 빠졌던 코스닥이 그렇게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KMW는 견고하게 지금 주가는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견고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 조정 구간, 이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이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을 매수하시면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플렉스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갤럭시 S 노트 3에 이제 또 터치 패널 이제 펜이나 이제 S 펜이나 이제 터치 패널이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요. 가장 수혜주가 될 노트 3에서 가장 수혜주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많이 크게 낙폭을 보였지만 1분기 실적이 이제 좀 안 좋아서 크게 낙폭을 보였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별로 1분기보다 좋게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는데, 그래도 1분기 실적보다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저점이다. 그리고 S3에 대한 노트 3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플렉스컴은 또 다시 2만원대까지 이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추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가운데 또 가장 지금 시장에서 맞는 종목이 이 밖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는 이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SO일입니다. SO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유 회사인데요. 최근에 납폭률이 20% 정도의 납폭률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왜 납폭을 했냐면 최근에 배당금이 이제 실적 악화로 인해서 배당금이 축소가 된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8만 7천 원에서 지금 7만 1,700원까지 지금 납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6만 6,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바로 이제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같은 장에서도 이제 수익권에 있고요. 빨간 불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로 이제 배당주에 대한 악재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배당주가 이제 실적 악화로 배당을 이제 좀 적게 준다 그래도 보통주는 이제 3% 이상 이제 배당을 해줄 전망이기 때문에 다른 배당 업종보다 이제 더 많은 업종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뉴스는 이제 악재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주가는 다 반영이 되고 이제 바로 V자 반등이 이제 나올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SO일을 들고 왔고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짧게 추가 반등으로 지금 매수를 해서 8만 원 부분까지 8만 원 부분까지 이제 짧게 가져가시고요. 이거 오늘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종목은 이제 그동안의 상승폭이 너무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아까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제 갖고 나왔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좋지는 않아서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치고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수익을 보는 종목을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SO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수가 72,000원, 목표가는 한 10% 정도 수익을 노리면서 8만 원 잡았고요. 시장 상황인 만큼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이경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은 30%, 그 밖에 네 종목이 많게는 20에서 15%까지 네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을 보면요.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인지 빅솔론이 마이너스 10, 비슷합니다. 모두 9에서 한 1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전 종목이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 해가지고 이걸 좀 잘 추스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종목들에 대한 AS 의견을 주시죠. 예,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을 조금 이제 1% 하락폭인데 오늘 이제 지수만큼만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코스피가 제가 앞으로 코스피가 반등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단가는 이제 코스피 반등으로 나와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추가 매수는 분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고 손실을 최대한 손실 본 걸 최대한 빨리 복귀를 하고 종목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물려 있지만 그래 물린 부분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추가 매수를 선택을 했고요. 추가 매수 가격은 12,500원이고요. 12,500원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제 반등을 보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 15,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박스권 구간이어서 15,000원까지 부분은 이제 우선 단기 목표가를 15,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에서 121선 부분이 11,500원으로 이제 제가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슈비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락은 했는데요. 이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이제 길게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깨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손절가를 이제 다시 손절가를 이제 14,800원을 잡아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500원을 이제 손절가로 잡아놓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보시면 되시고 이제 자동차 업종은 제가 조심히 보자고 그랬는데 코라홀딩스는 자동차 업종으로 이제 추가 상승분이 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AS 해봤습니다. 이경열 팀장님의 최종 포트를 공개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많이들 놀라고들 계실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보다 더 나아진 마감 시황 전해드리기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